안녕하세요. 산야초다라입니다. 산책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키가 멀대처럼 크면서 새순들이 올라오는데 저게 참죽인가 가죽인가 이렇게 봐가지고는 식별할 수가 없죠. 물론 고수들은 그냥 한눈에 그냥 만져보면 압니다만 초보자를 위해서 상세 구별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올 때 순 모습이고, 이 순이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이렇게 잎이 어린 순이 조금 더 자란 모습입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참죽 가죽을 쉽게 구별 못 하는데, 기본 원칙은 참죽은 이 끝잎이 쌍봉 두 갈래고, 가죽은 이 끝이 잎이 한 개인 거, 그걸로 구별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참죽나무도 잎이 끝잎이 두 개인 것도 있고 하나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 순 따서 드실 때는 식별하기가 애매합니다. 해서 이 잎을 냄새를 맡아 보면은 참죽은 고소한 맛, 느낌, 향, 그리고 가죽은 약간 역겨운 느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초보는 구별하기 어렵다 했을 때는 요 잎 뒷면을 보면은, 아이고 튕겨지네. 잎 뒷면을 보면은 참죽은 잎이 매끄럽습니다. 앞면도 그러고 뒷면도. 근데 이 가죽은, 이거 하나 따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가죽은 여기 잎 뒷면에 여기 약간 여기 톱니처럼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만져보면은 오돌토돌합니다. 이게 바로 세임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심하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이 세임점이 있는 것은 가죽나무, 세임점이 없이 매끄럽고 고소한 것은 참죽나무,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참죽나무를 그냥 가죽나무, 가죽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정식 명칭인 가죽나무를 개가죽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기본 원칙적으로 참죽, 가죽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린 순일 때는 참죽은 데쳐서 식용을 하는데 가죽나무는 식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 가죽나무도 어린 순일 때 채취해서 먹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 독성 여부는 어느 정도냐면 크게 사람이 죽고 어쩌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 구토, 설사, 복통, 그 정도의 독성 여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길거리에 뭐 노점에서 할머니들이 참죽이라고 해서 팔죠. 근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사서 드시면 안 됩니다. 오염된 데, 농약친 데, 깨끗한 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어린 순일 때는 이 샘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냄새로 구별할 수밖에 해서 그런 데서 사서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돈 장사 목적으로 이거 아시는 노인 양반들이 막 참죽 가죽 구별하지 않고 막 뜯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참죽이라고 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에서 들에서 보면은 이거 채취하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요것을 보고 이 참죽나무하고 가죽나무 이제 구별, 어느 정도 식별 포인트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고 처음에 막 순이 올라올 때는 이 정도 될 때는
아예 2% 구별할 수가 없죠, 새순일 때. 근데 이보다 조금 더 크면은 따서 먹죠. 너무 피워버리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참죽은 이 턱받이, 이 잎이 작습니다. 근데 가죽은 더 큽니다. 그것도 구별 포인트인데, 더 정확한 냄새인데, 이걸 가지를 꺾어보면은 참죽은 잎에서나 이 꺾어본 가지에서도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가죽은 약간 쾌쾌한 냄새가 딱 코끝에 진동합니다. 그걸로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거 가면서 이거 보겠습니다. 아, 이건 턱받이요. 잎이 더 크네요. 이거 가죽이다. 끝잎 가지고는 이 정도는 따먹기 딱 좋은데, 이때는 끝잎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향, 그리고 이때는 이 뒤에 샘점도 없습니다. 좀 커야 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따먹을 정도 될 때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식별하시면 된다, 그 말씀이고, 이 가죽도 나물로는 먹지 않는데 약재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 약재 사용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뒤편에서 상세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나물 구별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요, 이 산책하시다 보면은 들녘이라든가 뚝방이라든가 이렇게 산 초입 부분, 이 도로가 부분에 주로 많이 있죠. 대부분 자세히 보면 거의 다 참죽이 아니고 가죽나무입니다. 나물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참죽나무, 가죽나무는 국내 토종이 아닙니다. 외래종이기 때문에 산속에서는 거의 볼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집 주변에 심어 놓고, 또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구별이 되는데, 이 참죽 가죽나무가 키가 크면은요 20m 30m 이상 키가 큽니다. 그러면 지금 어릴 때는 이런 모습, 줄기대가 이런 모습을 하는데, 이게 이제 20m 30m가 되면은 미퉁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안 합니다. 쩍쩍쩍 갈라져 가지고 아주 굵은 그런 줄기에서, 이게 지금은 오돌토돌한데 이게 쩍쩍쩍 갈라지면서 그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또한 이 약재로 사용하시고 싶다 하실 때는, 첫 번째, 참죽나무는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이 가죽나무는 나물로는 먹지 않고 이 줄기 껍질과 뿌리 껍질을 늦 가을에서 이른 봄 사이에 그걸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말린 것 1일 6 내지 12g을 달여서 복용을 합니다. 각종 염증성 질환인 또는 피부 질환 등에 좋은 효능이 있고, 하혈을 한다든가 이 혈변, 이 변을 볼 때 피가 섞여서 나온다든가 하는 그 혈변 등의 지혈 효과가 있고, 또 살충의 효과들도 있는 이 가죽나무입니다. 오늘은 산에 들어와서 이 참죽나무, 나물로 먹는 참죽과 나물로 먹지 않는 가죽나무, 또 가죽나무 약재 사용법 등에 대해서 상세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